안녕하세요. 무상브레시입니다. 어제 미장은 예쁜 양봉이 이틀 연속 나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1.79% 갭상승해서 출발하길래 과연 국장이 오늘도 양봉을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이제 어제 양봉의 몸통을 다 잡아먹는 이거 뭐 이제 요 두 캔들만 보면 거의 하락 장악형이죠. 하락 장악형이고 그래서 이제 빠질 개연성이 이제 높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코스피가 더 중요하니까 코스피도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에서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됐죠. 이러한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이 저점에서 이 정도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 채널 안에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고 뭐 여기도 이제 그 지지대니까요. 이 부분이 다 지지대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한 선이 딱 지지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요런 데가 지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데 그쵸 요런 선이 이제 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 위에서는 깨고 내려왔고 아래선 위에서 이제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아직도 뭐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거죠. 지속하고 있는 거고 이제 얘가 정말로 괜찮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는 20일 이평선에 이제 맞고 다시 이제 하락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락하는데 이 저점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반등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하고 이 상승이 된다. 이 채널 추세선을 같이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그쵸? 그러면 이제 바닥 부분에 왔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120일 이평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상승을 한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고 바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선이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1선 근처에서 다시 반등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정말로 이제 매수 타임이 되고 또 여기를 넘어서는 반등이 나오면 여기도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런 거고 이 21선 하락하는 21선을 돌리는 거니까 이 기간이 적어도 한두 달 빨라야 한 달 그쵸? 빠르면 한 달 뭐 한두 달 최소 한두 달은 그 이 위에서 놀아야 돼요. 저점이 여기니까 한두 달 이 위에서 놀면 21선이 도는 게 확실하니까 그게 아니면 이제 그냥 이 저항 맞고 떨어져 갖고 계속 이제 가는 거고 이제 여기 121선 이제 21선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저항 맞고 이렇게 또 아니면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저항 맞고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를 이제 갱신하면 안 되겠죠. 여기를 갱신을 하면 이제 하락 추세를 더 가속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이 거래량이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해석이 안 되죠. 이 두 거래량이.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이고 오늘 그 SK 하이닉스에서 그 뉴스가 나왔는데 요 위에 보면 지난 4월에 장비 발주 가드라인을 수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장비사한테 얘기를 한 거죠. 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장비를 쓸 거니까 준비를 해둬라. 그러니까 이제 장비업체에서 부품을 이제 발주한 거죠. 부품을 발주해서 이제
재고로 갖고 있어야 오더가 딱 내려오면 사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5일, 10월 5일 오늘이죠. 10월 5일이면 오늘 이제 장비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가 국내 주요 장비 업체들의 이 같은 내용을 내년 설비 투자 축소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하다. 그러니까 저번 4월에는 야 장비 오더 할 거니까 부품 준비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아닌 것 같아. 먼저 얘기한 거 취소고 앞으로 줄일 거야. 그래서 연초 합의된 물량이 한 70% 이상을 줄이겠다. 한 30% 정도. 그러니까 100을 주문했다 그러면 70은 날리고 한 30 정도만 이제 발주를 내겠다. 그거죠. 예. 그래요. 뭐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하이닉스라고 얘기하니까 빅스비가 대답을 하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항인데 저항을 그냥 갭으로 돌파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21선마저 돌파해서 이제 뭐 음봉이긴 하지만 상승해서 이제 끝나죠. 그래서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무지막지한 매수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막 이게 9만 원인데 거의 8만 원, 9만 원인데 이렇게 9만 주, 그쵸? 그러면 9만 주 곱하기 99하면 9981이니까 81억 아니에요. 한 방에 81억을 쏘는 거예요. 여기는 UBS는 3시 17분에 37만 주를 했네. 그럼 이거 얼마예요? 360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을 쏜 거죠. 예, 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막 쏘더라고요. 오늘 갖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이제 지수가 하락 추세고 반도체 섹터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애널들의 예상을 보더라도 6월 달까지는 실적이 잘 나왔지만 3분기부터는 이렇게 반토막 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저평가인지 뭐 고평가인지를 떠나서 하여튼 가치가 하락하는 구간으로 도래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반대하기는 어렵죠. 예, 이러한 실적주의를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수도 하락 추세고 이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흐름도 하락 추세고 실적도 하락 추세고 한데 물론 바닥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 청산을 한 건지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여기서 이제 팔다가 갑자기 그래서 이 공매도 한 거를 지금 매수 청산을 한 건지 이제 뭐 그거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뭐 기간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그래서 저도 일단은 매도를 좀 했습니다. 대주 매도를 좀 했어요. 대주 매도를 좀 했는데 잘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이유는 뭐 뻔한 거죠. 이제 지수 자체가 하락 추세고 그리고 이제 한익의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하락 추세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세고 양적 완화가 아닌 양적 긴축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거의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추세를 역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맞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6기 정도 라인이 이제 기준이 되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는 정확한 포지션은 뭐냐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할 때는 냅두고 여기서 반등하다가 다시 이제 아래로 꺾을 때 아래로 꺾고 이제 5일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급등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얘가 또 이제 하루 이틀 옆으로 비면 5일선이 그 횡보를 하고 이렇게 캔들이 5일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5일선이 우하향하고 캔들이 이렇게 음봉을 깨면은 여기가 이제 1차 매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깨고 이렇게 음봉이 깨고 내려가면 그러면 21선도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하향 추세를 가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일찍 매도하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매도하는 거거든요. 포지션을 잡는 게.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일찍 잡은 거죠. 약간 일찍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건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가격 조정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기간 조정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니까 코로나가 원래 아니었으면 이 부분을 가리면 원래 여기서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매수 포지션을 많이 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면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여기서 돌파 이렇게 이제 또 한번 했다가 이렇게 가는 게 맞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생기면서 이게 생겼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약간 걱정되는 건 뭐냐면 충분히 빠지고 충분히 기간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 사람은 다 팔고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 대한 두터운 신념 뭐 이런 거를 신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작은 매수세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급등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하나 걱정될 뿐이에요. 왜냐면 바닥에서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고점에서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 익절이든 손절이든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매수 포지션을 이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오늘은 이제 뭐 저것도 했지만 오늘은 이제 뭐를 할 거냐, 뭐 어떤 얘기를 잠깐 할 거냐면 이제 고점에서 하락하는 거. 고점에서 이제 하락을 하니까 좀 이제 크게 먹을 수가 있죠.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산주인데 얘는 시장과 다르게 지금 아직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쵸? 121선이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 중에 있어요. 그리고 120선 맞고 다시 이렇게 이제 급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이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 쪽 이런 데는 러시아 무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무기가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좋았죠. 괜찮았죠. 근데 보면 LIG 보면 이게 LIG X1이잖아요. 이 실적을 보면 17년도에 얘가 43억, 그 다음에 200억, 180억 벌다 갑자기 600억, 작년에 970억, 올해 1800억. 그러니까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슈팅이 나왔는데 얼마나 올랐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약 628% 올랐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차트는 그다지 예쁘진 않아요. 올라온 차트가. 이제 상승 차트는 이제 뭐 저거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점이다. 굉장히 고점이고, 그래서 오를 만큼 올랐다. 근데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얘도 뭐 좀 위험하죠. 근데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이제 같은 이쪽 방산 우주 세터인데 얘는 이미 꺾였어요. 그쵸?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쌍봉을 그리면서 여기를 깼잖아요. 깼으면 이제 가야 되는데 시장이 반등하면서 살짝 반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21선 맞고 이제 음봉 그렸죠. 시장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시장이 강력하게 턴하지 않는 한 얘는 이제 일루 꺾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26,000원부터 63,900원까지 충분히 올랐습니다. 충분히 올랐고 여기만 137%고 여기서부터 하면 얘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약 300%. 그러면 이제 얘도 보면은 1파, 2파, 3파, 4파, 5파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 3파, A파, B파, C파 나올 차례인 거죠. 그렇게 봐서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시작했다. 뭐 얘는 뭐 막 같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뭐 안 좋죠. 풍산도 마찬가지고 현대로템도 여기서 전고 뚫어서 가는데 얘는 아직 모릅니다. 얘는 아직 몰라요. 여기 이제 지지 라인에 지금 걸쳐 있는 상태예요. 지지 라인에 걸쳐 있는 상태고 얘는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서 21선 이렇게 눕히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는 이제 현대로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LIG X1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제 하락할 일이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약간 어차피 뭐 이런 패턴 이런 거는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요까지 보면 이게 무슨 패턴이죠? 헤드앤숄더 맞죠? 헤드앤숄더. 그러면 이제 이 넥라인을 하향 돌파하면 이제 쭉 가는 건데 이제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하면서 얘도 한번 이제 반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장대 음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음봉 그쵸 약 8%짜리 음봉이 생겼고 거래량도 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매도 세력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기관은 사요. 기관은 사는데 이제 외국인은 좀 매도이고 기관은 사는데 연기금하고 사모펀드도 이렇게 좀 사네요. 근데 뭐 주가 떨어지면은 쟤들은 뭐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얘도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쭉 상승하고 지금 이제 여기가 그 기준이 되죠. 지지와 저항이 되는 자리예요. 지금 딱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하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내일 이렇게 음봉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서 이제 좀 급락이 나올 수가 있고 내일 시장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 여기를 깨지 않고 뭐 양봉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흐지부지해지면서 21선이 우상향했다가 우하향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갈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시작되는 지점 21선을 우상향으로 돌리는 이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여기하고 그렇게 이제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21선이 우상향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아직 얘는 이제 상승 추세라는 거. 그래서 얘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해서 반등했죠. 반등하면 얘가 갈 거면 이렇게 그냥 V자로 해서 여기를 돌파하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저점을 깨는 거는 그 저점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고점이 낮아지고 하락 추세의 이제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해서 오늘 이렇게 나왔으면 야 이거는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가나?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를 이제 또 깨고 내려가면 완연한 하락 추세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한번 지켜봐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하락 추세고 바닥에서 꽤 많이 오른 상태다. 그러면 이제 하락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실제로 이제 하락 추세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거를 해서 이제 한번 모니터링 해볼 가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차트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